자,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내용을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국내 4명과 외국인 감독 7명이 최종 후보에 추스려졌고 5월 초 중순을 목표로 선임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짚어보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눈여겨본 질문들 몇 가지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오전에 펼쳐졌고 오후 3시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브리핑 형식으로 언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의 기자분들도 질문을 받고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이 기자 질문에 대해서 내용을 답하는 시간이었는데 먼저 오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핵심 내용은 총 감독 후보는 32명을 두고 오늘 전력강화위원회가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30회의 결과 32명 중에 11명이 최종 후보군으로 리스트업이 됐고 국내 4명 그리고 외국인 감독 7명 총 11명의 후보군이 리스트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감독 7명에 대해서 면접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외국인 감독 7명에 대해서 경기 영상이나 이 지도 스타일을 이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영상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수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대면 면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면접으로 줌 등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내 감독 4명은 이 외국인 감독 7명에 대해서 비대면 면접이 진행되고 나서 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국내 감독 중에 제가 맨 하단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 K리그 또는 K리그 그리고 현역 감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감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현역을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외국인 내국인 이제 외국인을 먼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이유는 없지만 이제 현역 감독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먼저 외국인 감독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감독들 중에 현역을 넣은 것, 국내 후보군에 현역을 넣은 것은 굉장히 이 현역 팀에 대해서, 클럽 팀에 대해서 예의가 전혀 아니지 않나. 현역을 이끌고 있는, 현역 클럽을 이끌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역 클럽 감독을 딱 데려와가지고 면접을 본다. 이거는 리그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클럽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5월 추중순 감독 선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가져온 질문인데 2가지 정도로 가져왔는데 보시면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만약 현역 내공의 감독이 선임될 시 그 팀에 피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하는 질문이 기자님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대표 팀이라는 것은 한국 축구를 위한 것이고 명예로운 자리다. 시즌 중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나오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축구협회가 앞장서 조율을 하는 것이 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 너는 국내 현역 감독 명예를 위해서 싸워줘. 클럽은 알 바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좀 일을 해줘.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질문도 있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 이제 내정돼 있다는 얘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며 그런 이야기들이 거론돼서 움직임이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 후보군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내정세는 사실 무근입니다. 후보군에 포함됐다라는 것은 부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유튜브 댓글이나 여러 커뮤니티를 살펴보니까 이미 국내 감독으로 내정됐네 라는 분들이 뭐 벌써 뭐 홍명보 감독 이미 내정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틀린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이고, 오늘 32명 중에 11명이 후보군으로 리스트업이 됐고 5월 초중순에 감독 선임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또 여러분들 영상으로 또 전달해 드릴 거고, 제가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은 이제 기자분들이 과연 우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그렇다 할 명쾌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감독 선임에 대해서, 감독 선임 작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축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제 감독군을 뽑고 추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 똑같이 다뤄드렸는데, 거기서도 제가 당연한 것을 가지고 8가지, 일반적인 걸 가지고 8가지 기준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지 않은 그런 오늘 모습입니다. 과연 이 전력강화위원회의 감독 선임, 또 제2의 제3의 클린스만 감독이 탄생 안 하리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이제 밀고는 뭐 르나르 감독도 마찬가지고 뭐 스티브 브루스 감독 등 뭐 여러 외국인 감독과 지금 벌써 국내 4명, 뭐 신태용 감독님, 뭐 김판곤 감독님, 뭐 박항서 감독님, 뭐 등등 이런 감독들이 지금 리스트업이 돼 있지 않냐라는 팬들의 얘기, 그리고 커뮤니티 돌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죠. 근데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축구 철학이 정확히 돼 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하는 거 봐서 여전히 자기네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협회를 응원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축구와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